네, 이번 시간에는 764쪽에 열설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설비 설계에는 여러 가지 설계 공식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원주 응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축방향의 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관 사이의 어떤 피치거리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공식을 외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에 대한 응용 같은 거는 되는지, 이런 걸 테스트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 설계 쪽에는 어떤 그런 공식 자체를 유도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공식을 암기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입을 해서 값을 찾아내는 그러한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깊이 있는 공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4-1번의 강도 설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일러에 있어가지고, 보일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원통형 보일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드럼의 어떤 두께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어떤 무슨 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응력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응력에 따른 두께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출제가 됩니다. 특히, 원주 응력하고, 그 다음에 축방향의 응력 관계가 자주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겠습니다. 재료에 관계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외부로부터 힘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견디려고 하는 반발의 힘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응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특히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방향에 대한 스트레스하고 그다음에 원주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주 방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원통형 드럼이 이렇게 있으면요. 요 방향으로 이렇게 받는 거. 요 방향으로 받는 게 바로 축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방향을 우리는 길이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이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방향으로 이렇게 받는 거. 요 방향으로 받는 걸 우리는 원주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경 쪽에 받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거를 응력을 우리가 시그마라고 했을 때 R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축방향으로 받을 때는 우리가 길이 방향이기 때문에 시그마 L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방향과 원주 방향에 있어서의 응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 자체. 자, 축방향이 원주 방향의 2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주 방향은 축방향의 2배니까 축방향은 원주 방향의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 관계되는 두께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자, 길이 방향이 있어가지고 시그마 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T분의 PD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길이 방향에 대한 응력은 이 길이 방향의 응력 2배가 원주 방향이니까요. 원주 방향이 2T분의 PD가 되기 때문에 축방향은 4T분의 PD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께를 계산할 때 여기서 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2시그마분의 PD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4시그마1분의 PD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주 설계할 이 원통형 드럼을 설계할 때에 보통 T는 이쪽으로 설계하는 거는 2시그마분의 PD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4시그마분의 PD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두꺼운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써서 전부 다 그냥 두께를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764쪽에요. 1번 길이 방향의 응력은 4t분의 PD가 되는 것이고요. 원주 방향의 응력은 2t분의 PD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때 P가 kg/제곱센티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동체의 내경이라든지 두께, 길이 같은 경우는 센티미터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원주 방향의 응력은 길이 방향 응력의 2배다. 이거 하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거 밑에 보시면 재료의 허용 전단 응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허용 전단 응력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양쪽으로 재료를 잡아당겼을 때는 이 재료는 늘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인장하는 힘에 대해서 반대되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인장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또 이래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힘을 이렇게 눌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뭐가 형성되겠습니까? 압축 응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런 재료에 여기서 하나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하나 작용한다 그러면 요 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럼 요 분이 전단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는 거는 전단 응력이 되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뭐 구피 응력이라든지 뭐 비틀림 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여기서는 그런 게 안 나오니까요. 요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두 번째 재료의 허용 전단 응력은 허용 인장 응력의 80%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허용 인장 응력은 전단 응력의 1.25배가 되겠죠. 그래서 타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단 응력을 보통 타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우에다가 A 하면 허용 전단 응력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허용 전단 응력은 80%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허용 인장 응력의 80%다 하는 것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보일러 설계할 때 크리프 영역에 도달하지 않는 설계 온도에서의 철강 재료의 허용 인장 응력은 상온에서 최소 인장 강도의 4분의 1이다. 그래서 클리프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무릎 꿇고 기는 거 있죠? 이런 거 클리프. 그래서 뭐 항복하다, 뭐 기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에 도달하지 않는 설계 온도에서의 철강 재료의 허용 인장 응력은 상온에서 최소 인장 강도의 4분의 1이다. 4분의 1이라는 거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체의 최소 두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 동체의 최소 두께. 이 동체에 있어가지고 이 드럼의 최소 두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동체의 뭐에 관계 있습니까? 지름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체의 지름이 900mm보다 작을 때는 T가 6mm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6mm라는 것보다 자, 일단은 거기가 6mm라는 것보다는 옆에 스테이가 부착된, 다시 말하면 보강재가 부착된 그런 경우는 900mm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6mm가 아니고 몇 mm다? 8mm가 되는 겁니다. 이 8mm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스테이 부착됐을 때는 8mm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드럼이 900mm 이하일 때는 900mm보다 작을 때는 이게 보통 이제 6mm로 하는 겁니다. T가 6mm 이렇게 됩니다. 근데 스테이가 부착되었을 때는 8mm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900에서 1350 사이에는 8mm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T가 8mm, 10mm, 12mm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900에서 1350 사이에는 그 다음에 D가 1350보다 크고 1800 사이에 그 다음에 D가 1800보다 클 때 이렇게 해가지고 1850이네요. 그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요 구간에 있어가지고 요 치수 잘 외워두시고요. 특히 요 T 6mm하고 스테이가 부착됐을 때는 요 8mm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765쪽에 보시면요. 내압 동체의 최소 두께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내압 동체의 최소 두께. 자,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우리가 공식 볼 때 T는 200 시그마 이타분의 PDS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요때 요 T가 두께인데요. 두께인데 무슨 두께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소 두께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 두께. 이 최소 두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최소 두께라고 하는 얘기는 요 알파, 요게 알파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T가 선정이 딱 돼가지고 계속 쓰다 보면은 뭐 산화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식에 의해 가지고 재료의 두께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얇아지겠죠. 떨어져 나가겠죠. 그걸 고려해 가지고 그러한 부식에 대한 여유를 고려해 가지고 플러스 시켜주는 겁니다. 설계할 때. 이게 바로 이제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식 여유에 대한 고려 치수가 되겠죠. 이렇게 부식 여유를 고려한 두께를 우리는 최소 두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두께의 정의는 부식 여유를 고려한 두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압 동체의 최소 두께를 보시면 T는 200시그마 PdS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안전율인데, 안전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재질의 두께가 예를 들어서 5mm가 나왔습니다. 5mm가 나왔는데 이걸 쓰다 보면은 이제 여유 치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보다 더 많은 압력이 작용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2배면 2배, 3배면 3배 정도의 안전율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만큼 더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제 안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율은 보통 주어지지 않으면은, 여기서 안전율을 얼마나 하라고 주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1이 되는 겁니다. 그냥 1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안전율을 2로 하라 또는 뭐 2.5로 하라 3을 하라 그러면 그 숫자만큼 곱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율에 관계되는 그 값은 주어지니까 잘 보고 하시고요. 자,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인장 응력이고요. 그 다음에 D는 동체의 내경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식 여유는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1mm 이상은 항상 주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는 200시그마 이타분의 PdS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타 같은 거는 뭐 효율이기 때문에 보통 주어집니다. 뭐 0.85라든지 0.75라든지 이렇게 주어지니까요. 그때 주어질 때 값을 적으면 되고, 만약에 없으면 이거 빼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는 200시그마 이타분의 PdS 플러스 알파라는 것 자체가 입버릇처럼 나와야 됩니다.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압 동체의 두께 계산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노통과 연관의 최소 두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통과 연관의 최소 두께에서 노통하고, 자, 거기서 보시면 노통이라는 게 노통 연관 보일러 같은 데서 이렇게 노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연관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노통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 노통하고 연관 사이에는 최소한 얼마 정도 주위에 거리를 띄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거리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그 거리가 바로 50mm 이상을 띄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0mm 이상을 유지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강철제 보일러에서는 최대 강도가 200에서 300도씨다. 200에서 300도씨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강도 저하는 약 350도씨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최대 강도는 200에서 300도고 그 이상 가열하게 되면 350도 정도 돼서는 강도 저하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거기 보시면요. 경판의 두께가 있습니다. 경판의 두께. 자, 보일러에서 경판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동판이 되는 겁니다. 이 앞쪽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경판이 되는 거죠. 경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노통연관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 연소가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꺾여서 와가지고 어디를 지나갑니까? 이제 이 연관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 연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연관을 잡아주는 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연관이 이제 고정돼야 되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연소가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다시 열어가지고 이렇게 꺾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원 패스 돼가지고 투 패스 돼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연관을 잡아주는 요 판이 있지 않습니까? 요 판을 우리는 관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판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관판과 경판과 동판의 두께를 구하는 것은 각각 다 다른 겁니다. 그 중에서 경판의 두께 계산하는 공식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 공식이 바로 T는 경판의 두께가요. 거기가 150 시그마이타분의 그 다음에 PR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부식 여유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판의 두께는 최소 6mm 이상으로 하고 스테이를 부착했을 때는 8mm 이상으로 한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접시형 경판이 있고요. 반타원형이 있고 평경판인데 그거에 대한 계산하는 거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경판의 강도 순서 나와 있죠. 자, 구형 경판, 반구형, 반타원, 접시형, 평경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구형 같은 경우 축구공처럼 구형됐으면 이 구형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연소공학 할 때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강도상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형으로 하게 되면은 원통형으로 하는 것보다 2배의 압력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재질이라면은 구형으로 하게 되면은 원통형의 반만 두께를 잡아도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형의 두께 잡을 때는 요 두께의 반입니다. 그러니까 4T분의 PD가 되는 겁니다. 두께 계산할 때는. 그래서 시그마는 4T분의 PD가 되기 때문에 4시그마분의 PD로 계산해가지고 두께를 계산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관판의 두께 계산하는 거 있습니다. 자, 관판의 두께 계산하는 거는 거기 연관 보일러에 관판 두께 계산하는 거 있죠? 자, 관판 두께 계산하는 거는 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5 플러스 10분의 D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구멍, 이 D가 이제 관구멍이 되겠습니다. 관구멍. 그래서 관구멍만 알면은 관판의 두께가 나온다는 얘기죠. 5 플러스 10분의 D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10mm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판의 두께는, 요 관판의 두께는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10mm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관판의 두께 보시면 최소 두께는 10mm 이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766쪽에 드럼의 지름이 1350보다 작을 때는 10mm, 1350에서 1850 사이는 12mm, 1850 이상일 때는 14mm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연관의 최소 두께도 또 나옵니다. 연관의 최소 두께는 T라고 하는 것은 자, T는 700분의 PD 플러스 1.5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아예 부식 여유가 딱 정해져 있죠. 1.5라는 게. 그래서 T는 700분의 PD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아울러 연관의 최소 피치가 있습니다. 자, 피치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어떠한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은 구멍과 구멍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피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피치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잡으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 전부 다 피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최소 피치, 연관의 요 최소 피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뭐 요런 부분 이렇게 돼 있으면요, 요런 부분 요게 이제 피치가 되는 겁니다. 연관의 최소 피치는 자, P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T분의 4.5 곱하기 D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 공식들이요. T분의 PD 플러스 1.5라든지 P는 1 플러스